정부가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민간 참여가 아닌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제2철도공사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방침이며 수서발 KTX의 개통은 2015년 초에서 10월 정도로 연기됩니다. 현대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에서 9천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발전 사업이 중앙아시아 전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1, 2월 한국을 찾은 중국 방문객 수가 지난해 대비 41% 늘어난 37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엔저와 영토 분쟁 등으로 일본인 방문객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6거래일째 돈이 들어왔습니다. 키프로스의 구제 금융 지원 소식에 코스피가 1960배까지 밀려나자 향후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 순서 1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이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그래도 이틀 전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요.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8포인트가량 빠졌죠. 1970선에 간신히 얹혀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한 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장이 탄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외국인이 오늘 2,800억 넘게 팔면서 매도세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기관은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수급적인 불안감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1.65포인트가 빠졌고요. 548.36입니다. 네, 외국인은 역시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고 기관 함께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환율은 1118.1원입니다. 6.5원이 올랐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한 내용들, 일부 내용들부터 여러분께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 키프로스발 우려는 지속될 것인지 또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금까지도 약간 염려는 큰데요.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요. 하락 반전한 코스닥 시장의 대응 방안도 세워보겠습니다.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는 이슈인 현 시장의 키포인트, 코스닥과 거래소의 디커플링, 환율 동향, 모멘텀 부재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요. 건설주를 포트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주, 갤럭시 S4 출시 기대감에 신규 편입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테마톡톡입니다.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는 것인지, 하지만 또 모멘텀이 여전히 좀 부재하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울질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주 정책 수혜의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성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로봇 산업 활성화 기대, 로봇주가 강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오히려 좀 팔아야 될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전진우 팀장과 함께 루멘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대투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키프로스에서 의회 구제금융안 부결로 유럽발 악재가 조금 증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좀 전망을 먼저 여쭙고 싶네요. 예, 키프로스 의회에서 구제금융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당초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즉 거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현실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키프로스 의회에서 거부를 했었다는 부분들이 은행 예금자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구제금융 재협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다시 비준안을 통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구제금융 조건을 조금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ECB가 키프로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재협상을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는 그런 국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증시에는 불확실성이 연장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재협상을 통해서 조건을 좀 완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새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러시아로부터 차관 만기를 연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키프로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키프로스 문제가 유럽 전체의 금융위기로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는데 이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나치게 우려감을 크게 가져가면서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상황 자체는 좀 염려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에서조차 상당히 많이 팔아치우면서 수급적인 면이 상당 부분 꼬이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증시가 추가 하락할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과연 지속될 것인지 또 지속된다라면은 이에 따르는 시장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외국인 매도세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외국인 매도세의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 일단 환율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따라서 상대적인 매력이 여타 증시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이 단순 수급적인 요인, 이제 FTSE 지수 편입 관련된 리밸런싱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국내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 마찰적인 요인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FTSE 리밸런싱 부분들에 상당히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기간이 더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에 의한 그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 수급 요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역시 볼 필요는 없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오늘은 살짝 하락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데요. 548.27포인트입니다, 현재.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볼까요? 코스닥 시장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는데요. 오전에 외국의 증권 창구로 바스켓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는데 그동안 많이 상승한 데 따른 차익성 매도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보다 훨씬 더 좀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본격적인 매도의 시작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부 비중을 조금 줄이는 일부 차익성 매도가 일부 나왔을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과 투자 심리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의 FOMC 회의 또 중국의 HSBC 등등 대외적인 이런 이슈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소식들 과연 시장을 좀 일으켜 세워줄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정적인 어떤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FOMC 회의에서 기존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부분 스탠스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시고 있고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출구 전략과 관련된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제 내일 HSBC 제조업 지수 속보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보다 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하락폭이 이제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반등 국면에 좀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미국과 중국 증시의 변수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키프로스 관련된 유럽 증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키프로스 이슈를 조금 더 주목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조금 더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대응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예, 특별한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1970선 내외에서 등락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좀 관망세가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장 후반부의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는 부분들, 11시부터 2시까지 거의 지수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제 2시 이후에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 보이고요. 수급적인 요인이나 단기 불안 요인만으로 주가가 좀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코스피는 121선의 어떤 지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적인 요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낙폭이 더 이상 크게 확대될 가능성,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 좀 흔들릴 경우에는 저가 분할 매수를 좀 시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 이영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연결해서요. 현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고요.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승용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대표님, 먼저 현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어떤 건지요? 일단 뭐 한 세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에 서로 이제 그 상반되었던 그동안의 움직임,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 이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그 과연 그 코스닥이 하락을 해서 거래소 시장과 그 키높이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이제 그 횡보를 하면서 거래소 시장이 올라가서 그 같은 방향성을 보일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환율 부분, 아무래도 그 비우호적인 시장에는 그 비우호적인 환율의 동향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전반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이다. 뭐 이렇다 할 호재도 없고 이렇다 할 악재도, 그렇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악재도 없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 지금 현재 횡보 국면 내지는 좀 재미없고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또 전략을 다시금 좀 잘 새겨봐야겠습니다. 자, 이래저래 좀 대외적인 이슈들도 앞으로 계속 불거져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키프로스 관련 사태는 앞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불신감이 다시 재고조되는 그런 좀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지금 사실은 섣부른 예단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습니다. 키프로스 악재 부분은 아무래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좀 주변 국가의 확산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일단은 키프로스 악재 그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장기화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일시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 심리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그리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 이 둘을 놓고서 어떤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코스닥 시장 조금은 좀 위기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따라서 오히려 마음속으로도 좀 편안하고 좀 안정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거래소 시장으로 조금은 좀 관심의 수준을 이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요, 코스닥 시장은 4년 내 지금 550선을 돌파하는 최고점 지금 구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더 펼쳐져 나갈 것이냐 아니냐 부분은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단은 목에 차서 지금 체력적으로도 조금은 좀 불안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전강 후약 장세가 며칠 동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꼭 좀 염두하시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체력이 그만큼 소진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거래소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소 시장 지금 주가의 바닥 수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물론 모멘텀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그 하락도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주가의 바닥 수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많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좀 불안한 코스닥보다는 조금은 좀 마음 쪽으로 편안한 거래소로 조금은 이제 무게 중심을 이동해 가시는 것이 조금 좀 긍정적 그런 좀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불안한 코스닥에서 좀 편안한 거래소로 올라가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 지금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데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은 그래도 요즘 들어서 뭐 한 2%, 3%씩 매일 좀 올라주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좀 위기 관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별 종목 차원에서 그냥 그거는 홀딩을 해서 그냥 가볼까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부분 매도 정도로 해서 그 네. 수익률을 유지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좀 수익률을 미리 좀 확보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 조금은 좀 부분 매도 뭐 일시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뭐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전략 매도하는 건 물론 아니죠. 그 좋은 바람직한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서서히 매도해 나가는 부분 매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그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그 어느 종목보다도 특히나 거래소 종목보다는 굉장히 한 3배, 4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시장에서 뭐 전체적으로 한 1% 정도 빠지게 되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의 크게 그 하락하는 그런 변동성이 큰 상황들 나타나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좀 마음에 두시고요. 내 종목이 항상 간다라는 생각, 그 부분은 좀 버리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분 매도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전략도 취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뭐 투심 자체는 이런저런 좀 대외적인 악재라든가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여지는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좀 냉각돼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요. 자,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해서 현재 어떤 투자 심리라고 진단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그 키프로스 악재라든지 특히나 이번 뭐 그 FOMC 회의에 지금 현재 뭐 진행이 되고 있죠. 내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 부분 아무래도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 심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 내 우호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멘텀은 분명히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미미합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미미하지만 급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몇몇 이제 그 많은 펀드 매니저들의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 역시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라서 모멘텀 미미하고 하지만 밑으로 빠질 가능성 없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 매매 전략을 당분간은 좀 취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장은 물론 이제 그 중소형주가 대형주의 수급상으로 유리하니까요. 대형주에 비해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그렇게 길 가능성은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따라서 조금씩 이제는 대형주로 특히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업황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주로 서서히 좀 옮겨 가시는 게 지금 현재 바람직한 전략이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모멘텀은 미미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반도체주 등등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대형주, 중소형주 나눠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 업종별 차별화를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본다면요, 반도체 업종은 확실하게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PCD램 같은 경우에 지지난주에서 매주 지금 한 15%에서 20%씩 그 고정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분명히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업황 자체가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계절적인 모멘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다소간의 좀 뭐 조정 양상 그리고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주, 석유 화학주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조금 높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실적 면에서 좀 따져 본다면 그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실적 하락에 반대되는 보수적 차원에서 좀 우호적인 실적이 예상된다는 거. 자동차 업종 그렇다고 모멘텀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평균적으로는 자동차 업종도 괜찮은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투자 환경, 금융 환경 자체는 일단은 유럽발 그 키프로스 악재로 인해서 은행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종은 조금 당분간은 좀 멀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 같은 부분, 아직 그 모멘텀 부분, 수주 모멘텀이 계속 지금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좀 둔화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당분간은 조금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대형주에 관심을 갖는다 하면 일단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주의 관심의 수준을 높이는 게 좋겠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중립의 정도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플로우 모멘텀과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역시 갤럭시 S4 출시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그 출시를 남겨두고 있죠. 이런들 상황들 속에서 지난주 신제품 발표 이후에 있었던 새로운 이제 그 출시 관련된 모멘텀들 분명히 뉴스플로우 계속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부분은 아무래도 신정부의 그 중소기업 육성책이 지속된다라는 점, 이 부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접근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석유화학주 쪽으로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좀 전체적으로 건설업종은 이번 주에 조금 좀 제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 관련 모멘텀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큰 그림 속에서는 조금은 좀 당분간 좀 멀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통신업종을 좀 신규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제 건설업종 5% 정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 드렸는데요. 그를 대체하는 정도로 해서 통신업종 5% 신규로 제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갤럭시 S4 출시를 하게 되면 갤럭시 S4가 팔리는 것도 팔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신규 어떤 그 가입자 수, 대체 가입자 수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갤럭시 S4에 대해 출시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건설 쪽은 살짝 빼고 통신 쪽을 넣어보자. 이렇게 좀 가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IT는 계속 이제 30%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대형주들, 특히나 이제 그 스마트 기기 갤4 관련해서 모멘텀 있겠다 해서 이제 그 부품주들 계속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산주 역시 계속되는 그 유동성 관련된 자산주 20% 유효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한 15% 갖고 가시면 좋겠고요. 통신주 신규 편입 해서 갖고 가시면 좋겠다.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현금 한 20% 그리고 종목 한 80% 정도 유지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승용 대표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IT, 자산주, 통신 등등으로 아주 골고루 잘 편입을 해놓으셨고요. 현금 비중은 약 20% 정도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포트 구성하시고 관련한데 크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테마주를 알아보는 시간 테마 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들 어떤 것들인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융주입니다. 외환은행,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악재성 소식이 들려와서인지 1.66%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BS 금융지주 코리안리 같은 재범 회사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증권 등등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수장들이 과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은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일자리 관련주, 사람인 HR 9.36% 많이 올랐습니다. 웨비스도 지금 11.21% 올라 있고요. 그나마 덜 오른 에스코넥도 5.5%가 오르면서 역시 테마가 강하긴 하네요. 네, 다음은 로봇주입니다. 로봇이 많아지면 일자리는 좀 줄어들 텐데요. 동부로봇은 거의 상한가까지 좀 올라가 있고요. 유진로봇 6.72% 올라 있습니다. 그 밖에 좀 탄탄하게 3%대까지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퍼스텍만이 마이너스 0.6%입니다. 네, 오늘은 금융, 일자리, 로봇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근호 과장님과 금융에 대해서 전망과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슈에 금융주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관련 이슈의 분석과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진단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키프로스발 유로존 위기감이 좀 재발할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뭐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비단 이런 흐름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약세를 좀 불러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또 금융주라는 게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새로운 어떤 신규 모멘텀들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적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져서 하락 시에는 굉장히 좀 더욱 하락폭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은 또 장까지 좀 안 좋으면서 뭐 금융주들의 특성인 시장과의 어떤 이 동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응 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분명히 뭐 밸류에이션 매력들은 있습니다.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전기전자 업종 회사들 바이오 업종에 속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실적까지 좀 좋아지면서 오히려 실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둔화되고 정체되어 있던 금융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이제는 느끼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성이 됐고요. 지금같이 오히려 좀 상승률이 좋은 그리고 실적 성장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속도가 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금융주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금융주. 뭐 좀 재미가 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재미있을 종목이 또 한두 개는 꼭 있게 마련일 텐데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코리안리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입니다. 뭐 재보험사의 구조가 보험의 보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캐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글로벌리한 회사라고 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금융주들보다 사실 상승폭도 분명히 좀 크진 않았지만 하락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업 종에 있는 회사들이나 은행 업종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보험 업종에 있는 회사들보다는 분명히 코리안리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기관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수급의 어떤 꼬임 현상도 분명히 있었지만 수급만 좀 재차 좀 풀려준다면 코리안리는 분명히 다시 좀 좋은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재보험사 중에서는 글로벌리 안에서도 글로벌리하게도 굉장히 손에 꼽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 섹터 내에서는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좀 코리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금융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스스로 물음을 던지신다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금융 업종에 대한 재미는 분명히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이 업황이나 종목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분명히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금융주에 대한 재미가 굉장히 좀 떨어질 거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도 그나마 대안을 찾으신다면 코리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좀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코리안이라는 한 종목만큼은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현재 가격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목표가 공략은 한 13,000원 정도,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로는 11,000원 정도. 그러니까 직전에도 이 11,000원이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지금 사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단기간에는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좀 끌고 가셔야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접근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의 금융주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주 살펴보죠.
네, 여전히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윌비스가 10.9%로 굉장히 많이 더 올라 있고요. 사람인 HR도 8.24%까지 상승 흐름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영 과장을 연결해서 분석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자리주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관련 예산을 10조 가량 편성할 것이라는 소식에 네,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주들이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추경 예산 자체는 일자리와 이제 민생 관련 사업에 이제 집중 배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일자리 관련주에 대한 테마주 형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에 원동력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 있어서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민생 관련 이런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이런 수혜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승 탄력은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자리주 앞으로도 이런저런 정부의 의지와 정책 의지와 맞물려 가면서 상당 부분 좀 강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기대감이 큰데요. 향후 전망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의 재료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마주라는 것들이 사실 기초적인 주가 본연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어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고 아무래도 재료성, 단기성 재료 이런 것들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매매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춘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일단 이런 테마주가 조금씩 형성이 되는 종목들은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 캔들 그리고 일단 이동 평균선의 흐름, 거래량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면서 일단 심리들이 모여서 단기적인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가 또 물량을 털어내고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재료들만 단지 기대감만으로 일단 묻지마 투자는 상당히 저는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기술적인 매매 지표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매매 자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매매 가담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마주. 아무리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투심 관련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합니다만 결국 올라도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상당 부분 넘어서는 게 지속이 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힘든 일이겠죠. 그 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듯합니다. 자, 일자리주 가운데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저는 전체적인 일자리 관련주의 전체적인 관점은 일단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하지 마시라라는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 일단 그 중에서도 세 가지죠. 사람인 HR하고 에스코넥, 윌비스인데 일단 사람인 HR을 셋 중에 가장 제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사업이 따로 있고 자회사를 뒀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을 내는 기업이 이제 에스코넥과 윌비스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 자체가 일단 일자리 관련된 취업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실적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켓 시장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고 이 셋 중에 기업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접근하시더라도 이쪽 본연의 실적으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 사실 시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누군가 매수하는 흔적들이 없을 때 사실 매집을 해두셨다가 오늘같이 이렇게 갭상승 이후에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날 사실 오늘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파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일단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관심은 많이 가질 수 있겠으나 이런 날에 사실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이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추격 매수를 자제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근데 이미 사두셨던 분들은 오늘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는 날, 오늘은 뭐 주식을 파는 날이라고 보시면서 이런 테마주들은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시장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셨다가 일단 추이를 보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는 날은 아니다. 갖고 계신 분은 오히려 좀 파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로봇주 현재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동부로봇이 상한가를 잘 지켜내고 있고요. 유진로봇과 로보스타 그리고 다스텍까지 지금 3%에서 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권으로 접어들이는 종목도 하나 있긴 합니다. 네, 텐스닥의 김선윤 대표가 로봇주 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급상승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역시나 테마성으로 인한 상승으로 지금 다 판단하고 계신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일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이 된 상태인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4세대 이제 IT 산업을 이끌 먹거리로 로봇과 에너지, 우주 등 융합 신사업을 지금 꼽은 상태입니다. 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동부로봇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한 흐름이고,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6.8%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로보스타도 4% 가까운 상승폭, 전반적으로 로봇 자체가 큰 폭의 상승폭을 이끌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근데 조금 이제 테마성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단발적인 지금 추세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좀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조금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은 동부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에서 체크가 굉장히 지금 올해 적자로 좀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아슬아슬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동부로봇의 지금 현재가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상한가 걸려있는 물량 자체가 9만 주밖에 안 됩니다. 자, 9만 주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단 몇 명의 주식으로라도 이건 밑으로 끌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역시나 유진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6.5%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는데 또 이 역시 실적 자체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자, 유진로봇과 마찬가지 로보스타 역시나 실적 부분이 올해 들어서 다 작년이죠. 2012년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 자, 이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소문난 잔치에 묵을 게 없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목들 역시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전략을 좀 먼저 같이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한 종목씩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동부로봇 현재 이 종목 지금 현 상황에서 9만 주밖에 매수 쌓여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계속적인 매도가 조금 나오는 있는 흐름이 좀 보여요. 그러면 현재 지금 방송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동부로봇 9만 3천 주 있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부탁드리건데 좀 소량이라도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 상한가 이 정도 물량 잠기고 나서는 내일 갈 수 있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갈 수 있겠지만서도 큰 폭의 상승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폭을 키워줘서 유진로봇도 고가까지는 12% 가까이 상승폭을 좀 이끌어줬지만서도 역시나 확실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아니고 거래량 자체가 큰 폭으로 좀 터지긴 했지만서도 아직까지 큰 거래량, 그러니까 3월 14일만큼의 상승폭을 가져오기에는 좀 힘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3월 14일 날 언제까지 올랐냐? 12%로 올라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8%가 빠졌고요. 그리고 다음 날 3월 18일 날 4%가 빠지면서 원래 가격대 3,000원으로 다 해결시켰습니다. 자, 그 현상 자체가 유진로봇과 동부로봇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소문난 잠시에 먹을 거 없습니다. 정리 쪽으로 조금 하시자. 다시는 조금 이런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종목은 들어가지 말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한 종목 더 봐볼게요. 자, 로보스타가 그래도 조금 차트상으로 흐름을 볼 때는 조금 양호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자, 다 이제 접어두고서 실적을 접어두고서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상승폭을 조금 한 5,500원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장중에 5,500원까지 시도를 해주다가
여지없이 조금 흔들리면서 앞으로 내외로 지금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2시 40분 넘어서부터는 한번 수급적인 움직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전혀 거래량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그나마 로보스타가 가장 매력적이다. 하지만 또 역시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 채무기 관련 주들은 조금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떨어진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좀 부탁드리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상승은 했긴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좀 보시는 듯 하고요. 이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앞으로도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인지 좀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본다면 어떤지 그에 대한 전망과 좀 전략을 듣고 싶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로봇주에 대해서 조금 산업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돼야 되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것은 좀 확실합니다. 자, 뭐 가장 많이 오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이제 동부로봇 같은 경우로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2012년도 1월달 같은 경우 6,400원까지 갔던 주가 흐름 자체가 바닥을 지금 작년 말부터 찍고 난 이후에 다시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겠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1분기 실적신이 다가오는데 얼마만큼의 조금 터닝, 실적 부분이 있는지 발생하는지 부분 체크하시고서 로봇주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당장은 조금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실적이 좋은 안전한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뭐 워낙 선진화된 대기업들의 그 대규모 공장 시설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모든 그 부분들이 그 로봇들이 이렇게 척척척 알아서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 싶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로봇주라는 것은 그래도 상승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는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자, 정말 이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차트상의 흐름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가장 그래도 탔을 때 하락폭을 조금 덜 맞은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종목은 로보스타인 것 같습니다. 자, 로보스타 이 종목 수급적으로는 뭐 해답이 안 나오는 종목이고요. 실적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접근해 볼 때 지금 바로 61선과 201선 아래에 있는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인데 오늘 한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201선과 61선 뚫고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시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한번 잠깐 시도를 했다가 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로봇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자체를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 현재가 좀 잡으시고 한 5,500원 정도까지만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 좀 잡아드리자면 굉장히 짧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손절가도 아마 5,100원 정도나 5,150원 정도로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조금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차트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이 단기적으로 어떤 테마를 보고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하구나 그런 느낌이 팍 옵니다. 자,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금융주, 일자리주, 로봇주에 대한 분석 및 대응법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익률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지금 JNK 히터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JNK 히터의 제자리 걸음이 오히려 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지바이오, KG 이니시스, 뉴프레스. 뉴프레스는 7.8%나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조윤석 과장의 LB세미코는 7.4%나 지금 올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위너는 조윤석 과장입니다.
네, SK증권 역산 PIB센터 조윤석 과장님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LB세미콘 7.4%나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래도 조금 한 1.59%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을 듣고 지금 뭐 어제 오늘 정도 이렇게 사신 분들도 오늘 조정에 대해서 아니 내가 사자마자 이거 조금 약세네 이런 느낌의 뜨끔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종목의 ASL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오늘 사신 분들 최대 손실폭은 한 2%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 정도는 뭐 그닥 많이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심리적으로 좀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3,700원부터 900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매물대가 있다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강한 매수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시간이 좀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옆으로 좀 기기되는 횡보세 구간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그 물량이 소화된 이후에 모멘텀들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한 4,200원 정도 보시면 충분히 목표치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사고 싶은 분들은 이런 조정기를 좀 틈타서 좀 더 조정을 하는 김에 좀 기다렸다가 저가에 잡아볼까요? 아니면은 워낙 좀 실적이라든가 전망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라도 좀 담으면서 이렇게 기다려볼까요? 네, 시장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지 않는 한 지금 가격대는 좀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3,700원이기 때문에 3,700원대에서는 장이 나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700원대. 지금 현재 3,715원이니까 오늘 장 끝나기 전에라도 좀 담고 싶은 분들은 일부 맛배기라도 좀 매수를 해놓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아이러브스탁의 전진호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AS부터 듣겠습니다. KG 이니시스죠? 네, 지난주 주말에 이제 키로스 구제금융 조건으로 해서 은행세 도입 좀 확정이 되면서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 쪽 우리 시장에 월요일 날 좀 급락의 이유를 줬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좀 시장 불안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KG 이니시스 역시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에 좀 관심을 갖던 종목이라 시장 따라서 소폭 조정은 보였지만 현재 저점을 낮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지난주 종목 소개드린 이후에 현재 수급이나 업황에 관해서 사실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주간 좀 시장 변동이 있다 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현재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단기 목표가 15,200원 유지하고 보유하는 것으로 고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KG 이니시스 들어봤고요. 자 새로운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루멘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멘스가 이 LED 모듈 업체인데요. 조명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도 생산하는 업체예요. 먼저 그 LED 시장 자체가 2010년도에 84억 달러 규모에서 이 세계 시장에서 2010년도에 84억 달러에서 2015년까지 한 225억 달러 정도로 연평균 한 15% 정도 성장을 할 계획인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디스플레이나 모바일보다는 이 LED 조명 시장에서 2015년까지 한 50% 정도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에너지 절감이나 이 환경 문제 각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이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 유럽은 2011년도 9월 이후에 그 60와트 백열등 사용을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이 모든 종류의 이 백열등 생산을 수입 판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중국 등도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백열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내년부터 이 백열등 사용을 금지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지식경제부에서 그 컨버터블 내장형 LED 램프의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제정을 했고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시험 인증 기간이 끝나면 여름부터 이 소비자들 시중에서 직접적으로 그 컨버터블 내장형 조명을 구입할 수 있게 돼서 국내에서도 이 LED 시장 이 조명 시장이 확대가 되고요. 정책적으로도 LED 산업은 이 중소기업의 육성,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환경 문제에 연관이 있어서 이 신정부의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도 구분이 되고요. 루멘스는 현재 아직까지는 이 TV 등의 IT 배출 비중이 높아요. 근데 달리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LED TV 부분의 성장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LED 조명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더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강점은 또 현재 지금
중국에서 그 생산을 하고 있어서 중국 시장에 이제 보조금 혜택이나 중국 정부의 LED 생산 제한을 인한 이 진입 장벽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해외 매출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움직임 다시 보시면요. 현재 9,570원, 600원대 움직임인데요. 1,000원 단위에서 만원 단위로 넘어가는 한 9,700~800원대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주봉상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8,700원에서 9,500원대 굉장히 무거운 물량대 구간이었어요. 근데 그 구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외국인 수급들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 번에 돌파를 해놓고 오늘 종가에 접근을 하고요. 단기 목표가로 1,800원, 손절가로 9,100원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루멘스에 대해서 아이러브스탁의 전진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순서 지금 마칠 시각에 이제 당주가 진행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1964선까지 지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막판 마무리 어떻게 될는지 잠시 이후에서 그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